지금 행복하신가요? 삶이 즐거우신가요? 이 두 질문 앞에서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미 마음이 조금 지쳐 있는 겁니다. 사실 나이 들어 힘든 건 외로움도 병도 아닙니다. 삶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그게 우리를 가장 무겁게 만듭니다. 하루는 길지 않은데 이상하게 피곤하고 허전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았던 마음이 언제부턴가 쓸쓸함으로 변했지요. 무엇을 해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고 괜히 모든 게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달래듯 말합니다. 이 나이쯤 됐으면 다 이런 거지. 하지만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노년의 행복을 가장 먼저 앗아가는 생각이지요. 행복한 노후는 돈이나 건강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를 바라보는 태도, 나를 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변해도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방식을 잃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나이 들어 더 단단하게, 더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 지금부터 꼭 지켜야 할 7가지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혜다감은 언제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와 삶의 힘이 되는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을 지켜라. 나이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야. 그 말은 누구나 알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너무 익숙해서 그건 다들 하는 말이지 하고 흘려보내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건강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는 걸요.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것도 하루 만에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히 무너지고 느리게 잃어갑니다. 그 변화가 너무 느리다 보니 사람들은 그 위험을 눈치채지 못한 채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예전엔 조금 아파도 이틀이면 낫던 몸이 요즘은 열흘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지요. 그제야 나이 탓인가 싶지만 사실은 그보다 오래전부터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 신호를 외면했을 뿐입니다. 건강을 잃은 뒤에야 깨닫는 말이 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냥 괜찮을 줄 알았어요. 병보다 더 아픈 건 스스로를 방치했던 후회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하며 미루는 마음이 가장 무서운 병의 씨앗이지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하루에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일, 꾸준히 물을 마시고 제때 밥을 챙겨 먹는 일, 이 단순한 일들이 모여서 몸의 균형을 지키고 마음을 단단하게 세웁니다. 나이 들어도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더 오래 서 있고 먹는 걸 챙기는 사람은 더 오래 웃습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운동은 힘들어라는 말 대신 오늘은 조금이라도 걸어볼까라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건 젊은 날의 체력을 되찾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 몸을 아끼는 생활의 예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몸을 돌보는 건 자기애의 표현이지요. 누가 대신해 줄 수도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어떤 노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몸이 내 편일 때는 세상이 다 내 편이었지. 그 한마디가 나이 들어서야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병은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여야 삶이 다시 빛을 찾습니다. 건강은 의사에게 맡기는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를 대하는 태도 속에 내일의 삶이 이미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연한 진실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만이 노후의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몸이 자유로워야 마음도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잠시 돌아보는 것. 그게 행복한 노년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 혼자임을 즐겨라. 나이 들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날의 적막함입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없을 때 사람은 문득 자신이 세상에서 잊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진짜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젊을 땐 늘 누군가 곁에 있어야 마음이 든든했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누가 내 기분을 이해해 주길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오랜 세월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제는 나를 위해 조용히 숨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잘 살아주면 그게 효도지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나는 이제 내 삶을 내려놨다는 뜻도 숨어 있지요. 자식을 위한 삶이 끝난 뒤 남은 빈자리를 채워야 할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세상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조용히 차 한 잔을 끓이고 창밖의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며 내 안의 소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때 들려오는 건 쓸쓸함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다는 온기의 숨결입니다. 정서적 독립이란 누구의 관심에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힘을 말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허전하지 않은 마음. 그게 나이 든 사람의 진짜 품격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건 세상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배운 것입니다. 그 거리 속에서 비로소 마음은 편안해지고 사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느냐보다 내가 나를 얼마나 아껴주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은 날엔 타인의 인정이 힘이었지만 노년의 행복은 자기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세상 어디에서도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고요 속에 진짜 나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나를 키워보세요. 누가 곁에 없어도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오래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노년의 평온을 지탱하는 두 번째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집을 바꿔라. 사람은 누구나 나이에 맞는 집이 있습니다. 젊을 땐 넓은 공간이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손이 닿는 거리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집이 편안합니다. 집이 크면 마음도 커질 것 같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넓음이 오히려 짐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집은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는 하루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엔 대충 넘기던 불편함들이 언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요. 의자 모서리에 부딪혀 멍이 들고 밤에 일어나 불을 찾다 넘어질 뻔한 적이 있다면 그건 이미 바꿔야 할 때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나의 생활에 맞게 집을 고쳐야 합니다. 무릎이 좋지 않다면 높은 발판은 없애야 합니다. 허리가 아프다면 물건은 허리 높이에 맞춰두는 게 좋습니다. 시력이 약해졌다면 조명을 조금 더 환하게 하고 길목에는 걸리적거리는 물건을 치워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사고를 막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내 몸과 대화하는 일상 점검입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 집은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마지막 연결선입니다. 밖이 불편해질수록 집안의 환경은 더 중요해집니다. 문턱 하나, 조명 하나, 물건의 위치 하나가 나의 하루를 편하게도 불안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집을 바꾼다는 건 곧 내 삶을 정돈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새로 짓거나 이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바뀌면 집도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젊을 땐 불편을 참을 수 있었지만 이젠 참는 게 아니라 예방이 필요합니다. 손잡이 하나를 달고 미끄러운 카펫을 치우는 일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나의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집을 고칠 때는 가장 자주 머무는 곳부터 살펴야 합니다. 부엌이라면 손이 자주 닿는 위치, 욕실이라면 미끄럽지 않은 바닥, 침실이라면 쉽게 몸을 일으킬 수 있는 높이. 그 세심한 배려가 결국 나를 지킵니다. 이사 한 번보다 스위치 위치를 바꾼 게 내 인생을 바꿨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그건 불편을 방치하지 않은 용기의 결과입니다. 지금의 집이 편해야 그 안에 나도 편해집니다. 집은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입니다. 그 안에 공기가 편해야 마음도 쉬어갑니다. 불편을 참으며 사는 건 인내가 아니라 위험의 시작입니다. 내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건 집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나이에 맞는 집은 따로 있습니다. 그곳은 화려하진 않아도 안전하고 조용하지만 따뜻한 안정감을 줍니다. 지금의 나를 이해하는 집, 그게 진짜 내 집입니다. 네 번째, 돈은 나를 위해 써라. 나이가 들면 돈의 쓰임이 달라집니다. 젊을 땐 미래를 위해 모으고 가족을 위해 아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돈을 나를 위해 써도 되나 하는 망설임이 생깁니다. 그 주저함이 노후를 가장 빨리 늙게 만듭니다. 돈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가 나를 아끼면 돈도 나를 위해 흘러갑니다. 반대로 나를 미루면 돈도 멈춰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남겨줘야지. 물론 그 마음은 고맙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스스로를 희생한다면 그건 효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자식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내 삶은 오직 내가 책임져야 하지요. 노년의 돈은 모으는 기술보다 쓰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돈을 쓸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남은 인생의 자유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사 먹고 필요한 치료를 미루지 않으며 하고 싶었던 일을 시도해 보는 것. 그게 바로 나를 존중하는 소비입니다. 돈을 쓴다고 낭비하는 건 아닙니다. 계획 없는 절약이 오히려 불안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은 아껴둔 돈을 꺼내서 내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좋은 옷을 사거나 마음이 편해지는 식사를 하거나 혼자 여행을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건 사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노후의 불안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마음이 편해지는지 모를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돈은 쌓아두는 대상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쓴 돈이 나를 웃게 한다면 그건 가장 잘 쓴 돈입니다. 돈을 관리한다는 건 통제의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정리이기도 합니다. 지출이 복잡하면 마음도 복잡해지고 가계가 단순하면 생각도 단순해집니다. 매달 어디에 왜 쓰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삶의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또한 노년의 경제적 독립은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에서 옵니다. 누가 대신 계산해주지 않아도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존엄을 지켜줍니다.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지탱하는 마음의 도구입니다. 어떤 이는 병원비 때문에, 어떤 이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돈을 씁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 돈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느냐입니다. 나이 들어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내 이름으로 쓰는 일입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돈을 내가 결정한 방식으로 사용할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돈은 흘러야 제자리를 찾습니다. 남을 위해 흘리던 돈이 이제는 나를 위해 흐를 차례입니다. 그게 이 시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그 안에서 기꺼이 나를 위해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노년을 가장 품격 있게 만들어줍니다. 5번째, 배움은 늙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걸 배우는 일이 괜히 두렵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기억력도 떨어졌는데. 이런 말이 먼저 떠오르지요. 하지만 그 생각이 바로 세월이 마음까지 늙게 만드는 천문입니다. 배움이란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건 삶을 다시 깨우는 연습입니다. 몸이 굳으면 움직여야 하듯 마음이 굳으면 새로운 걸 배워야 합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은 세월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일에는 큰 돈도 특별한 재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낯선 기계를 만져보는 일, 책 한 권을 끝까지 읽는 일, 스마트폰의 기능 하나를 새로 익히는 일. 이 작은 시도들이 뇌를 깨우고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어떤 할머니는 칠순이 넘어 그림을 배웠습니다. 손이 떨려 붓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녀의 표정엔 젊은 시절보다 더 깊은 생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배움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나이 들수록 세상은 낯설어집니다. 기계가 빠르게 바뀌고 사람들의 말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더 배워야 합니다. 배움은 시대의 변화에 나를 맞추는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걸 포기하면 세상과의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하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줄도 모르고 귀찮아서 그냥 애들한테 부탁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립의 일부를 조금씩 잃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넘기면 그만큼 내 안의 힘도 함께 줄어듭니다. 배우는 일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이해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다룰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계속하려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뇌를 자극하고 기억을 살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 배운다는 건 젊을 때의 공부처럼 빠르게 익히려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느끼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를 확장시키는 일이지요. 익숙한 세상에만 머물면 삶은 점점 작아집니다.
하지만 낯선 것에 마음을 열면 그만큼 인생의 폭도 넓어집니다. 배움은 늙지 않습니다. 그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려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더뎌서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가 아니라 시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걸음이 세월을 이기고 그 한 번의 시도가 나를 다시 젊게 만듭니다. 늙었다고 배우지 않는 게 아니라 배우지 않기 때문에 늙는 것입니다. 오늘 손끝으로 낯선 걸 눌러보는 그 용기, 그게 세월을 이기는 가장 단단한 힘입니다. 6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말을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마치 입 밖에 내면 불행이 다가올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말할 수 있다는 건 삶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오늘은 흐릿해지고 죽음을 받아들일수록 하루는 선명해집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납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연스러움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싸우려 하죠. 그 싸움이 때론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정리하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들을 떠올리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삶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장례식이 두렵지 않아. 단지 그날이 오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할까봐 그게 아쉬워. 그분은 이미 두려움을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삶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걸 정리하고 가족에게 남길 말을 써두고 어떤 모습으로 떠나고 싶은지를 스스로 정해두는 겁니다. 이건 슬픈 절차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위한 예행 연습입니다. 혹시라도라는 불안을 줄이고 지금 여기의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삶의 마지막 장면일 뿐입니다. 그 장면이 두렵지 않으려면 그 전에 모든 페이지를 충실히 채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삶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하루를 더 진지하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끝을 생각하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더 따뜻하게 보이고 감사해야 할 일들이 선명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떠나지만 그가 남긴 마음은 오래 머뭅니다. 정리된 삶, 미련 없는 마무리는 남은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그건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지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겠다는 다짐입니다. 내일을 약속받지 못했기에 오늘을 더 깊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건 시간뿐이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의 품격이라는 걸. 남은 날이 얼마든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이미 완성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야말로 노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7번째, 마음을 편히 가져라.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별것 아닌 일에도 괜히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예전엔 그냥 넘기던 일들이 지금은 오래 마음에 남아 괴로울 때가 많지요. 하지만 세월이 쌓일수록 필요한 건 더 많은 인내가 아니라 덜어내는 용기입니다. 무엇을 붙잡느냐보다 무엇을 놓아주느냐가 노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분노나 서운함은 결국 나를 갉아먹습니다. 화를 오래 품는다고 상대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깊어지지요. 그래서 이제는 미워하기보다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은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굳이 다시 꺼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그게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내가 화냈던 일, 억울했던 일, 다시 생각해보면 그만한 일도 아니었던 적 많지요. 마음의 평온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감정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자주 풀어줘야 단단해지고 매일 가볍게 다뤄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화가 났다면 하루만큼은 그대로 두되 다음 날은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습관 하나가 인생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은 점점 고집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그 고집을 조금만 풀면 세상이 훨씬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내가 세상을 미워하면 세상도 나를 밀어내지만 내가 먼저 이해하려 하면 세상도 내게 다가옵니다. 그게 평온의 법칙이지요. 감사한 일을 찾아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한 줄이라도 고마운 일을 적다 보면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불만보다 감사가 많아질수록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마음을 편히 가진다는 건 모든 문제를 잊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싸우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 말을 한 번쯤 가볍게 흘려보내보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연습, 그게 노년의 진짜 평온입니다. 삶이 주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내 안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인생도 편해집니다. 행복한 노후는 거창한 목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몸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고 나를 조금 더 이해하는 작은 선택들에서 비롯됩니다. 건강을 챙기고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집을 내 몸에 맞게 바꾸고 돈을 현명하게 써서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일,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새로운 걸 배우며 세상과 이어지는 마음. 마지막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평온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 그 모든 것이 결국 삶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잃는 과정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세월은 몸을 늙게 하지만 마음을 단단하게 다듬어 줍니다. 지나온 세월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이해하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한 노년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 사소한 일에도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나답게 살아보는 일뿐입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지나간 일에 매이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 그 단순한 실천이 삶의 품격을 완성시켜 줍니다. 세월이 흘러도 늙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 그리고 스스로를 아끼는 태도. 그 세 가지가 당신의 내일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다감이 오늘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하루하루가 더 따뜻해지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